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최근 서울 시내 도로 곳곳에 도로가 패이는 이른바 싱크홀이 연이어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노후된 하수관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50년 넘게 노후된 하수관들에 대해서 오는 2018년까지 대대적인 조사와 정비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2부에서는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를 조목조목 풀어드립니다. 오늘 방송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 위해서 상품 준비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과 다음 달 황금 연휴에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서 열리는 자라섬 불꽃축제 관람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45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4월 21일 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네,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서울시가 노후된 하수관을 단계별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김학진 서울시 물순환기획관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물순환기획관 김학진입니다. 네, 서울시가 낡은 하수관에 대해서 대대적인 정비에 들어간다고요? 네네. 서울시 전체 하수관 연장이 한 10,000km 정도 됩니다. 예. 이 중에서 30년 이상이 5,000km 정도 되는데요. 이 물량을 대상으로 18년까지 조사와 정비를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그 중에서도 우선 이제 가장 시급하게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50년 이상 된 하수관이 3,000km 정도 되고 또 이 중에서 또 지역에 따라서 충적층이라고 하면 모래자갈층 이제 시민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도로 함몰이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있는 50년 이상 된 관로가 한 930km 정도 됩니다. 예. 이것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전체적으로 다 정비를 하겠다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도로 함몰, 싱크홀이라고 하죠. 이런 거에 대한 논란, 또 시민들의 우려를 의식한 결정 아닌가 이렇게 보는 눈길도 있어요. 네, 사실 저희들이 노후 하수관을 정비하는 것은 늘 연례적으로 하는 일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께서 도로 함몰에 대한 우려도 높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소보다는 연간 한 300km 정도의 하수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그것보다 한 5배 정도 되니까 금년에 한 1,500km 이상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는 거니까요. 예. 그래서 이런 또 시민들이 우려하시는 도로 함몰의 원인이 하수관에 기인한 것이 많기 때문에 원인 규명과 해소 또 정비 차원에서 대폭적으로 물량을 늘린 것입니다. 예. 그러면 올해는 조사만 하고 정비는 안 하나요? 예, 우선 정비는 이제 시급한 곳에서 긴급하게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해 나가고요. 예. 이제 금년에 조사를 하면서 동시에 내년부터 또 정비해 나가야 될 물량에 대해서는 설계까지 완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아예 하수관로의 노후도에 대한 평가 기준도 새로 마련할 계획이라고요? 네, 하수도에 대한 노후도 평가 기준이라는 것이 환경부의 하수도 시설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 이게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하수 관로들 여러 곳에 땅속에 묻혀 있는 관로들을 정확히 평가하고 정비하기에는 기준 자체가 아직 미흡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래서 이 기회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사를 하면서 조사를 토대로 평가 기준까지도 새롭게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 일단 올해는 중랑과 난지, 탄천, 서남 이렇게 4개 하수 처리 구역을 대상으로 시행이 된다고요? 네. 4개 하수처리 구역이라는 게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예. 하수처리 구역을 저희가 하수처리장이 4곳에 있기 때문에 하수가 어느 처리장에서 처리되느냐를 기준으로 나눈 것인데요. 그래서 서울시 전역에 대한 정비와 조사를 지금 해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크게 볼 때 조사 부문 또 설계 부문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이 된다고 하는데 좀 자세한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하수관로 조사를 하게 되면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CCTV, 하수관로 내 CCTV 또를 넣어서 관로 상태를 조사를 하고요. 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하수관에 대해서는 직접 들어가서 육안으로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육안으로 조사할 때는 내시경이라든가 이런 장비들을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제 하수관 외부 상태, 이제 시민들이 우려하시고 현재 이제 도로 함물 같은 것들을 이제 탐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지표에서 하수관 배면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GPR이라는 이제 장비를 가지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하게 되고요. 이제 그 하수관로와 하수관로 배면 상태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하수도에 대해서는 하수 악취나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수관에 대한 이제 결함, 수질, 유량, 악취까지도 포함해서 이번에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 그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자문위원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요? 네. 노후불량 하수관로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제 굉장히 제가 설명드린 대로 노후도가 높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많은 걸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 이제 관련 분야 종사자나 설계자, 학계 연구원 등을 포함해서 경험 있는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조사 방법에 대한 또 정비 방향에 대한 그 자문을 구할 계획입니다. 예. 그 자문을 먼저 구하고 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작업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동시에 자문을 예. 구해서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를 하게 됩니다. 예. 앞서 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예산 문제는 확보가 됐습니까? 예, 저희들 뭐 최대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노하수 관로의 한 5분의 1 정도를 정비하는데 5분의 1 정도 50년 이상 된 것 중에서도 이제 위험한 지역이라고 위험도가 높은 지역에 위치한데 정비하는 데는 1조 원 가량이 듭니다. 예. 저희가 이제 최대한 이제 시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보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한 6천억 정도 될 걸로 생각되고요. 예. 그래서 한 4천억 정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국비 지원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관심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저희 한 연간 1,000억 원 정도 국비가 필요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00억 원 정도 지원이 됐기 때문에 아직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예. 앞서 이번 정비 계획과 관련해서 뭐 30년 이상 된 노후관, 50년 이상 된 노후관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런 50년 이상 노후된 관이 주로 몰려 있는 지역이 어딘가요? 서울 시내에서? 예, 지역 자체는 서울시에 이제 전역에 이제 산재돼 있고요. 예. 산재돼 있고 50년 이상 된 관 몰려 있는 관 중에서도 저희가 이제 모래 자갈층으로 구성돼서 어떤 주변 집안 자체의 안정성이 조금 하수관이 이제 결함이 있어서 이제 누수가 되는 경우에 모래 자갈 같은 경우는 쓸려가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역들을 우선적으로 정비를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그런 지역들이 이제 주로 한강변이나 하천변 지역인데요. 뭐 강동, 송파, 뭐 영등포, 구로 뭐 이런 지역들입니다. 네. 아무래도 강남 지역은 좀 난가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뭐 노후된 하수관 강남은 아직까지 뭐 50년 이상 비율은 조금 적은 편이고요. 예. 지질 자체가 바로 그런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모래 자갈층이나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지역마다 좀 토질 상태는 지역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예. 최근 이런 싱크홀과 관련해서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 뭐 저희 서울시에서는 도로 함물이 발생하면 이제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이제 대처를 해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고요, 원인을 규명을 하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께서 이제 모호하게 불안감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희 노후 하수 관로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대로 조사와 정비를 통해서 이제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조사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학진 서울시 물순환 기획관과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오늘은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해서 제정된 과학의 날인데요. 올해로 48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있어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진행되는 해피 사이언스 데이 소식 담았습니다. 네, 국립과천과학관이면 과천에 있는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떤 내용의 행사인가요? 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이번 행사는 내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행사 기간 동안 무료로 특별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 모두가 과학 문화를 함께 즐기는 특별한 과학 축제장으로 마련이 됐는데요. 자세한 소개 국립과천과학관 과학문화전시과의 이태우 주무관께 들어보시죠. 올해 행사의 주제는 생활 속 과학인데요. 우리가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전제품이라든가 생활 속의 다양한 현상들의 과학적 원리를 찾아보고 아이들이 그 과학적 원리를 찾는 실험이나 체험, 전시를 통해서 좀 더 과학적인 사고력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과학은 어렵다는 선입견이 있으신데 와서 직접 보고 즐기시면 과학이 이런 면에서 재밌는 게 있구나. 그리고 나도 좀 과학적인 사고력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 특히 자라나는 우리 어린 아이들한테는 창의력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체험 위주보다는 복합적인 행사를 많이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계속 끊임없이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한 올해는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 100주년을 맞아서 아인슈타인 분장 체험을 하고 기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과학 실험뿐 아니라 다양한 과학 공연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참여해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네, 행사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나요? 네, 특히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진행되는 첨단 과학 사이언스 쇼를 찾은 이들의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네. 기화 현상을 알아보는 화산 대폭발이나 공기의 압력을 이용한 공기대포와 같은 10여 가지의 화학 반응 실험을 함께하면서 과학을 화려한 공연처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참가자들 만나보시죠. 자, 우리 지금 준비됐어요? 자, 가까이 오세요. 하나, 둘, 셋, 멈추세요. 자, 올라옵니다. 아까 전에 공기대포를 봤을 때 만화에서나 보던 걸 실제로 보게 돼서 정말 재밌었어요. 과학은 재밌기도 한데 과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요. 가스가 올라오는 거랑 그리고 거품이 나오는 게 제일 재밌어요. 보니까 앞으로 과학이 더 재밌어질 것 같아요. 과학이 신기하고 재밌으니까.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같은 멋진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살아있는 현장감을 과학적인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직접 만져보고 선생님들 설명도 들으니까는 더 좋은 거죠. 과학이 이렇게 재미있고 신기하고 어렵지 않구나라고 다가갈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 재미있고 소중한 추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들으셨듯이 어린이들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사물 속에 담긴 과학 원리를 알아보면서 자연스러운 체험 과정을 통해 창의력을 키우는 시간이었는데요. 성인도 함께 과학 실험에 참여해서 과학 원리를 배우고 또 공연 중간중간 집에서 직접 실험해 볼 수 있는 방법도 배울 수 있어서 더욱 유익한 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공연 외에 또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네, 과천과학관 내에 우리나라 유일의 노벨상 상설 전시장 노벨상과 나에서는 노벨상 수상자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강연회도 진행이 되는데요.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노벨상 수상자들의 연구로 인해 만들어진 우리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강연을 듣는다면 더욱 유익한 시간이 될 텐데요. 과학 칼럼니스트 이은희 씨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이 전시관의 특징이 굉장히 멀고 대단하게만 느껴지는 그 노벨상이 사실은 인류들 나은 삶으로 살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보여준 전시관이었거든요. 그중에 저는 이제 생리의학상 분야의 자문과 그다음에 기획을 같이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느낀 건 노벨상을 받은 분들이 결국 우리 삶을 바꿔놓은 건 생명체라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비밀들을 많이 밝혀주면서 노벨상 수상자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생명을 나은 것으로 변화시켜주는 그런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다. 네, 오는 25일 토요일에도 특별한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천문학자가 들려주는 우주 이야기라는 주제로 국내 최고의 천문학자들이 현재 실제 연구 중인 주제들을 쉽게 해설해주는 수준 높은 천문학 특강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예, 강연자가 한 명이 아닌 모양이죠. 여러 명이 나와서 강연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강연의 일정도 미리 확인해 보신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행사 기간 후에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다고요. 네, 나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공충 생태 교실이 다음 달까지 진행되고요. 또 천문시설 연계 우주체험 프로그램 우주 상상탐험대는 6월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누구나 참여 가능한 과학 프로그램들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과학관을 찾은 시민들의 소감 들어보시죠. 전에 월식 때도 한번 보러 왔는데 애들이 좋아라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거기 가서 확인도 한번 하는 경우가 있고 직접 확인을 하는 게 더 효과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과학은 어려운데 여기서 제대로 보면서 알 수 있으니까 더 재밌어요. 저도 과학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 같이 읽으면서 저도 배우기도 하고 대략적으로 알았던 것도 다시 보게 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유전 쪽이 제가 관심이 있긴 한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과학관에 와서 보면은 쉽게 설명한 부분도 있고 무슨 시야가 트인다고 해야 되나. 그냥 말로 여러 번 하는 것보다 눈으로 확인하고 그 설명을 들으면 그 이해력이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네, 과학은 알아가는 재미와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를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현상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 속에 숨어있는 기초 과학의 원리를 찾아보고 또 배우는 데 관심을 가지면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성민 선배님, 고민 있으세요? 요즘에는 은퇴도 빠르고 또 내가 아프면 애들이 고생이고 어떡하지 현빈 씨? 그러니까 받아야죠. 삼성생명 골든밸런스 통합자산분석 컨설팅. 보장부터 은퇴까지 인생자금의 황금 비율을 맞춰주거든요. 그래? 어떻게 받지? 삼성생명 컨설턴트와 상의하세요. 아이시스 8.0. 왜 핑크냐고요? 핑크는 건강하다는 증거니까. 건강에서 핑크라벨 균형잡혀 8.0. 해교의 생기 비결. 건강한 미네랄 밸런스가 핑크빛 생기를. 핑크빛 생기 에너지. 아이시스 8.0. 전 핑크만 챙겨요.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올해 칠순을 맞은 임성빈 씨는 특별한 칠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칠순잔치 대신 그 비용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2년 전 환갑을 맞은 아내 김경남 씨도 환갑잔치 비용을 아껴 기부에 동참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뿐인 여러분의 기념일 더욱 특별하게 보내시면 어떨까요? 결혼식과 돌잔치, 환갑과 칠순 행사의 축의금을 나눠서 어려운 이웃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하는 특별한 날, 여러분의 행복지수는 최고가 됩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기아대책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를 통해서 남성과 여성 서로의 차이를 알아보고 상대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개그맨 이정수 씨, 심리학자 김선희 원장과 함께합니다.
남녀 심리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들 휴대전화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의견 보내주신 청취자분들 위해서 상품도 준비했습니다.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과 다음 달 황금 연휴에 경기도 가평 자라섬에서 열리는 자라섬 불꽃축제 관람권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유료 문자 샵 0945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세대 간 소통의 첫걸음. 수도권 투데이 언어 사용 설명서. 오늘은 올바른 언어 예절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식사 시간 무렵에 직장 상사를 만난 김 씨. 공손하게 달려가 과장님 식사하셨어요?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요. 윗사람에게 직접 하는 인사말로 식사하셨어요? 또는 식사하셨습니까? 는 적절한 표현일까요? 윗사람에게 하는 인사로는 높임 어휘를 사용하여 점심 잡수셨습니까? 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정중한 표현이며 점심 드셨습니까? 로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윗사람과 직접 대면하는 상황이 아니라 과장님을 모시고 식사를 하러 나간 동료에게 과장님의 식사 여부를 확인할 때는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지금까지 국립국어원 정혜선이었습니다.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네, 남자는 모르는 여자의 마음, 여자는 모르는 남자의 심리를 조목조목 풀어드리는 시간이죠.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시간입니다. 오늘도 개그맨 이정수 씨 그리고 김선희 부부클리닉의 김선희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나요? 왜 그랬어요? 오늘 저희 코너 또 마지막이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와 몰랐나요? 아, 다음 주에 개편이 되긴 되는데. 네. 아, 전 들어버렸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 예, 어느새 6개월의 시간이 이렇게 일주일 지내다 보니까 어느새 6개월의 6개월 시간이 됐어요? 네, 이렇게 지나갔네요. 네.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코너 김선희 원장, 개그맨 이정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뭐 끝 시간입니다만은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또 남녀 심리와 관련해서 하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해 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먼저 김성은 아나운서의 사연부터 들어볼까요? 결혼, 그거 꼭 해야 되는 거야? 하는 여자 아나운서 김성은입니다. 8266번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직장생활 5년차에 접어드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전 구성원의 70%가 여자들인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했던가요? 하루가 멀다 하고 온갖 신경전과 뒷담화들이 끊이질 않습니다. 특히나 틈만 나면 저를 붙들고 상사 험담을 하는 옆자리의 선배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에요. 어머, 정말요? 너무했다. 맞장구 치며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죠. 그런다고 상사들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물론 저도 상사들에게 불만 많습니다. 가끔은 속으로 육두문자를 곱씹을 만큼 욱할 때도 있지만 모든 직장인들의 숙명이려니 생각하고 삭혀야지 어쩌겠어요. 그런데 옆자리 선배는 입사 동기부터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은 물론 화장실 청소해주는 아주머니 험담까지 불특정 다수를 향한 뒷담화를 끊임없이 해대는데 점점 들어주기가 힘듭니다. 대체 남의 험담을 밥 먹듯이 하는 그녀의 심리는 뭔가요? 지금까지 결혼, 그거 꼭 해야 되는 거야? 하는 여자 아나운서 김성은이었습니다. 네, 결혼 꼭 그거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죠, 뭐. 의심하는 아니, 김성은 만나 뵙고 싶네요, 한번. 예. 네. 결혼을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 지금 내용이 보면은 그 험담하기를 좋아하는 분 조금 심하신 분 같은데 두 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나요? 저는 제가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요? 네. 아. 네, 제가 그러니까 험담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결점이 그렇게 잘 보여요. 예. 그래갖고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사람을 스캔을 딱 따가지고 이 사람은 이게 장점이고 단점이고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헤어지고 나면 그 사람 야 이런 거 같지 않냐? 막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 보면 그래서 전 아차 싶어서 언젠가부터 딱 기점으로 좀 변했는데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참 나빴습니다. 그런 점이 느껴지면 네. 본인한테 직접 있을 때 얘기를 해주시지 그랬어요. 본인한테요? 네. 안 되죠. 안 돼요? 그리고 저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제가 보기엔 분명히 그게 단점인데 죽어도 아니라 나 아닌데?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부인을 그래서 하시는구나. 예, 굳이 뭐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나 싶어서. 우리 김선희 원장도 주변에 이런 분들 있나요? 뭐 종종 만날 수 있죠. 예. 종종 만날 수 있고. 근데 이렇게 주변 사람들 험담, 그러니까 뒷담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 당사자들이 불행감이 마음 안에 좀 많은 편이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 불행감이 많고 자신의 삶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분들이 그것을 직접 이렇게 직면해서 해결하고 그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어떤 불만거리를 찾아서 그걸 계속 이제 어떤 소재를 푸는 거죠. 맞아. 예, 그래서 그런 뒷담화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 보면 그 당사자가 좀 불행한 경우들이 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 투덜이들은 자기네들이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아요. 보면 행복한 사람들 난 기뻐 뭐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투덜대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거 뭐 잘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혹시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이런 현상이 있지는 않을까요? 아무래도 여자분들이 이렇게 말로 같이 집단 이렇게 모여서 그렇죠. 말로 어떤 스트레스를 푸는 성향 자체가 남자 집단보다 여자 집단이 많기 때문에 그 얘기 자체가 험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여자들이 좀 많기는 하죠. 남자들은 어떤 뭐 술자리로 풀거나 어떤 행동으로 풀거나 그런 양이 상대로 좀 많기는 해요. 그런 남녀 차가 약간 있기는 있어요. 맞아. 근데 남자는 험담도 입이 아파서 오래 못해요. 그러면 두 분은 주변에 이런 그 험담 하시는 분들이 있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세요? 그냥 잠자코 그냥 들으세요? 동참을 하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막 동참하고 막 신났거든요. 야, 그래, 그지? 야, 아닌 것 같아. 막 그러면서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냥 그래. 그냥 요 정도 하다 보면 오래 안 하고 끝나더라고요. 반응이 시원치가 않아요. 자기도 재미가 없어. 얘기하다 보면. 김선희 원장도 잘 듣는 편이겠어요? 그냥 이렇게 듣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그 뒷담화를 듣다 보면 듣는 사람도 이게 전염이 되어서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조금 듣다가 이게 어떤 선을 넘어가거나 이러면 좀 지루한 표정을 짓는다라든지 좀 대화를 끊고 다른 화제를 돌린다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화제를 돌리죠. 그러니까 듣고 있는 것도 이것도 굉장히 피곤한 일이고요. 굉장히 소모적이죠. 이런 직장 내의 뒷담화에 참여하는 이유를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가장 큰 1위가 회사나 타인에 대한 관련 정보를 확보한다. 진짜요? 또 2위는 뒷담화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 감정 분출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2위가 1위 아닌가요? 1번은 그냥 이거 자신을 좀 이렇게 커버하려고 이렇게 이런 핑계를 댄 거 아니에요? 그렇죠. 1위가 바뀐 듯 하죠. 근데 뭐 스트레스 해소도 맞는 것 같고 사실 저는 이 1위도 어느 정도는 타당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는 내가 모르는 일이 벌어져서 내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항상 불안이 잠재실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얽혀 있고 이제 이러다 보니 어떤 이런 뒷담화 안에서 정보를 얻고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내가 이건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거를 미리 좀 이렇게 알아서 하려는 그런 본능적인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정보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앞서 뭐 잠깐 지적이 됐습니다만 이렇게 험담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 사람들의 심리는 뭘까요? 그래서 아까 아예 좀 마음의 어떤 불행감의 그런 발산이다. 뭐 이런 것도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저는 이 사연을 들으면서 그 악플러가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익명성 보장된 인터넷 공간에서 이 억압된 감정을 막 발산하는 그런 악플러들도 사실은 좀 같은 맥락이 아닌가.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제 이런 뒷담화를 심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악플러 이런 것들 이제 수동 공격적 행동 이라고 표현을 해요. 공격적 행동.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상대방에게 불편감을 간접적으로 주거나 간접적으로 화가 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통틀어서 이제 수동 공격적 행동이라고 하는 예를 이제 계속 지각하시는 분들, 뭐 약속과 계속 잊어버리고 지키지 않으시는 분들, 네, 뭐 이런 분들을 다 이제 통틀어서 이제 그런 행동 양상을 이제 좀 지칭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제 억압된 감정을 간접적으로 이제 발산을 해서 예, 이제 그렇게 자신의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대응 행동. 그러니까 건강한 대응 행동은 아니죠. 이게 제3자가 멍이 들죠. 예. 예. 그 험담하기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막상 상대가 있으면 그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고 복종하는 스타일인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 있어요. 앞에 있는데 그 사실 그 뒷담화하는 사람은 대부분 강자거든 나보다. 그 앞에서 얘기하잖아요. 솔직히 자기보다 약자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치원생 조카를 뒷담화 한다든가 이건 솔직히 뒷담화가 아니죠. 뒷담화가 아니고 그냥 아이들 얘기 뭐 이 정도지. 그 남자 심리 그 여자 마음 오늘 김선희 원장, 개그맨 이정수 씨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방송 들으시다가 의견이 있으신 분들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너가 마지막이니까 끝 많이 코너니까 주세요. 많이 주시고 또 두 분께 인사 전해주셔도 좋습니다. 네, 인사 막 주세요. 네. 그 직장인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뒷담화 과연 뭘 갖고 뒷담을 하냐 이렇게 소재를 조사했는데 1위가 상사의 리더십, 2위가 동료의 뒷담화, 3위가 연예인하고 정치인, 그리고 4위가 보상이나 승진에 대한 불만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1위가 상사에 대한 험담이에요. 그렇죠. 이게 왜 이런 게 1위일까요? 위에 사람한테 얘기 못하니까 이 강자니까. 여기 보면 1, 2, 3, 4위 중에 자기보다 밑에 사람 험담하는 게 없네요. 그거 없잖아. 위에 사람 험담하는 거야. 그래야지. 뭐든지 코미디도 마찬가지는 강자를 까야 재밌습니다. 약자를 까면 안 웃겨요. 사실 그 약자는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애들이 많고 어떻게 보면 학대하는 애들이 좀 많죠. 그래서 굉장히 그것도 위험하죠. 근데 지금 이제 정수 씨가 짚어준 대로 그 상사는 어떻게 동등한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그 앞에서 직접적으로 뭔가를 주장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돌려서 뒤에서 그렇게 험담을 하면서 뭔가 그래도 내가 이 관계에서 뭘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갖게 되는 그런 애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앞서 사연 주신 8266번님처럼 동참하지 않고 싶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 대박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그 상사를 자꾸 험담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그 상사랑 엄청 친하다는 티를 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사진 같은 걸 은근슬쩍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랑 투샷 찍고 있다거나 같이 러브샷 하고 있는 사진 딱 보여주고 나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나중에. 험담하지 말라. 그렇죠. 이런 표시네요. 험담하지 말라도 아니고 그냥 이 사람이 알아서 나 실수했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 지금 문자 주신 분이 있어요. 4296번. 잘하셨습니다. 제 친구 A는 저한테 B의 흉을 매일 보면서 저하고 B 사이를 멀게. 이 B가 그 가수 B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A하고 B. 저하고 B 사이를 멀게 하면서 본인은 B하고 친하게 지내는데 이거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친구 A가 저한테 친구 B의 흉을 매일 보면서 저하고 B 사이를 멀게 하면서도 본인은 B하고 친하게 지낸다 이거예요. 이거 참 건강하지 못한 행동이죠. 그 심리가 뭔지 궁금하다.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이제 삼각관계 이런 데서 이렇게 동성 간의 삼각관계에서 사실은 흔히 있는 일인데 아주 건강한 거는 아니죠. 건강한 건 아니죠. 그래서 이 사연 보내신 분께서 타인의 말에 휩쓸리지 마시고 타인이 뭐라고 제3자의 흉을 보던 내가 그 순간에 느끼고 내가 그 순간에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게 그게 이제 가장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험담을 하실 때 사실 가장 건강하고 좋은 방법은 듣기가 불편하다 이러저러해서 듣기가 불편하다라고 담백하게 직접 표현하는 게 가장 좋죠. 근데 이제 그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 험담을 일삼는 친구와 접촉 기회 자체를
이렇게 조금 줄일 수 줄이는 거. 있도록 행동하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예. 뭐 3분의 1 정도 내지는 2분의 1 정도 접촉 기회를 줄이는 식으로 예. 상황을 조금 그렇게 매니지해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듣게 될 경우에는 맞장구를 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맞장구 들어주느라고 힘들다고 쓰셨는데 예. 가능한 맞장구 치지 마시고 무반응을 보이시는 게 가장 좋죠. 그러니까 내공 있게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네. 결국에는 그 험담하던 그 여자 빼고 둘이 친해진다니까 나중에. 그런 일도 많죠. 예. 네. 그런데 이쯤에서 장원석 아나운서 또 만나볼까요? 오늘만 사는 남자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연애 중인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결혼 후 정말 싫을 것 같은 애인의 변화에 대해서 물었는데요. 무려 70%에 가까운 남성들이 체중 증가, 제모에 신경 쓰지 않는 모습 등 아내의 외모가 변하는 모습을 걱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여성의 50%는 말수가 줄고 무뚝뚝하게 변하는 남편의 모습이라고 답을 했어요. 2위는 체중 증가 등 외모의 변화를 꼽았다고 하고요. 흔히들 연애는 환상, 결혼은 현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주변에 연애 중인 지인들과 얘기를 하다 보면요. 결혼 뒤에 애인에 대한 환상이 깨지고 사랑이 식을까 봐 벌써부터 고민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애인이 변할까 봐 결혼이 망설여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상대방이 점점 변해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지금까지 오늘만 사는 남자 아나운서 장원석이었습니다. 네, 지금 들어봤습니다만 남녀 대답의 차이가 좀 차이가 있어요. 남자는 네. 여자의 외모가 변할까 봐 걱정이고 여자는 네. 성격이 무뚝뚝하게 변할까 봐 걱정하고 아무래도 좀 다르죠? 그렇죠. 차이가 확연히 나네요. 좀 결혼하고 네. 나면 남자가 좀 말수가 좀 줄어들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요. 사실은 연애 때 남자들의 그 막 잘해주고 다정다감하고 말 많이 하는 모습이 사실은 구애 활동이거든요. 이 구애 활동이죠. 그래서 구애 활동이 끝난 거야. 구애 활동이 이제 끝난 거죠. 구애 활동이 작업을 그만 치는 거야 이제. 예, 근데 그 구애 활동이 꼭 뭐 그러니까 작업을 한다, 뭐 가식이다, 거짓이다, 뭐 일부러 만든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구애 활동 자체도 그 시기에 알맞은 사랑의 방식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죠. 근데 이제 결혼 후에 제자리로 돌아온 거거든요, 남자분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여자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평생 구애 활동하면 나중에 죽죠, 지쳐서. 진짜 그래 힘들어. 평생 구애 활동하면 죽죠. 구애 활동을 하면 그거에 대한 예. 리액션도 계속 해줘야 된단 말이야. 아 좋아, 나 좋네. 예. 기분 좋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그 아무리 그게 구활동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결혼 후에 제자리를 돌아오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변화의 폭이 그래도 너무 크면 그거는 이제 건강하지 못한 거죠. 너무 변화의 폭이 크면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좀 문제가 있지만 이렇게 변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예. 1704님 문자 주셨는데요. 이정수 씨? 네. 아내 결혼 생일 기념일 때 뭐 해주시나요? 저는 5년이 지나니까 더 이상 해줄 게 없어요. 5년이 지나니까 확실히 해줄 게 뭔가 없다. 이벤트 그 대부분 그런 게 있거든요. 이벤트 공포증. 이제 해가 지날수록 발렌타인데이, 생일, 결혼기념일 뭐 해야 될지 고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념일은 그냥 웬만한 평범하게 지나고요. 평상시에 작은 이벤트들로 많이 채웁니다. 그래서 그 평소에 잘하는구나. 네, 평소에 잘하다 보니까 그 기념일날 세게 안 해줘도 뭐 별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정수 씨께서. 제가 오늘 100점 드릴게요. 마지막 날 100점 받았습니다. 사실 정수 씨께서 사실 저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는 저 사실 정말 굉장히 큰 사랑의 태도거든요. 평상시에 평소에 잘하는 그 거. 일상을 함께 나누고 아내의 스트레스를 덜어주고 이런 행동이 정말 그 부부애를 다지는 정말 중요한 행동이고요. 그래서 거꾸로 그렇게 일상에서 빈 구멍들이 많은 분들이 기념일 때 과잉 보상을 시도를 하는 거죠. 예. 근데 절대 그거 만족 못 주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사실 부부간에 아까 사연 보내신 분이 선물 그러셨는데 그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재 아내 일상을 잘 관찰하시면 아내가 현재 뭘 필요하는지 알게 되실 거예요. 5년 동안 하고 그거 할 게 없다라는 거는 예전 아내에 대한 지식으로 활용을 하니까 다 떨어지죠. 당연히 레파토리가요. 이거 오늘 시원시원하네. 그러니까 현재 아내 일상을 관찰하시면 아내가 현재 원하는 거 그리고 아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반드시 알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예를 그걸 들어서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분은 그 이정수 씨는 부인께서 또 김선희 원장은 남편께서
잘 관찰했다가 선물을 딱 주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진짜 제가 평상시에 뭐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아내가 은근슬쩍 떠봅니다. 이제는 서로 잘 아니까 아는데 이렇게 다니면서 근데 자기는 뭐 이런 운동 하나 있으면 좋을 것 같지 않아? 이런 색깔 있으면 좋겠지. 뭐 이렇게 하나씩 물어봐요. 이런 질문들이 마치 리서치처럼 쭉 쌓여가지고 기념일날 터집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여자 정말 대단한 여자구나. 내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7979번님이 또 이정수 씨한테 보냈어요. 연예인으로서 알게 모르게 당하는 여러 뒷담화가 있더라도 이정수님 화이팅. 아, 네. 화이팅. 네, 오늘이 감사합니다. 끝방송이라 그런지 아주 뭐 100점 맞고 훈훈하네요. 격려 100점 문자에 받고 격려도 받고요. 뒷담화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쭉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내의 외모가 좀 변한다 해도 또 남편이 좀 무뚝뚝해진다 해도 그게 사랑이 식은다고 바로 볼 수는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게 그러니까 사랑을 식는다고 보기보다는 그런 게 쌓여서 사랑이 식는다고 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SNS 같은 데다가 저희들의 이제 애정 행각들이나 어떤 즐거웠던 일, 에피소드, 서프라이즈한 일들을 일일이 올려놓거든요. 사실 그렇게 자꾸 내 사생활을 공개함으로써 내가 이걸 보면서 나 변하지 않게끔 하려고 자꾸 흔적들을 남겨놓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다짐을 하는 그런 그렇죠. 기능을. 그리고 사실 대중적으로 애처가나 뭐 이런 이미지가 자꾸 쌓이다 보면 저도 사실 그거에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저를 있네요. 약간 몰아붙이는. 사실 그 일상의 고단함이라든지 뭐 부모로서의 양육 책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내의 외적인 아름다움이 쇠퇴하고 남자의 그 다정다감한 그런 모습들이 쇠퇴하고 이런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또 인생의 한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변해가는 거는 어느 정도는 당연하다. 또 노화 과정이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변해가면서 그 변해가는 그 자리에 무엇이 새롭게 들어차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름다움과 이런 어떤 활력, 이런 다정다감함이 약간은 쇠퇴할 수는 있지만 거기가 그대로 빈자리로 가면 부부애가 생기지 않는 것 같고 식는 것 같고요. 딴 걸로 채워. 그 자리에 뭔가 채워져야 되겠죠. 두 사람의 아름다운 역사들, 서로 보살피는 어떤 연민의 마음들, 그리고 어떤 부모로서 협력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채워져 나가면 이런 것들이 쇠퇴해 가도 아름다운 쇠퇴해 가도 그 부부가 서로 단단하게 서로 얽혀지는 것 같아요. 오늘 그 두 분 6개월 하고 끝 시간인데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소감 한마디씩 해주시죠. 누가 먼저 할까요? 아니 뭐 정수 씨 말씀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항상 시간이 없는 관계상 이렇게 말을 많이 못했지만 오늘 또 말 많이 해보고 싶었지만 역시 시간이 짧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2시간짜리, 3시간짜리 DJ가 된다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하고 싶은 얘기 전달하면서 멋진 여러분의 생활의 한 일부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예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우리 김 원장님. 6개월 동안 정말 즐거웠고요. 즐거웠고 또 기쁜 시간이었고 그래서 뭐 정수 씨도 만나서 이렇게 알게 되고 뭐 유앵커님도 그렇고 YTN 식구들 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가웠었고요. 이런 추억을 제가 갖고 또 일상으로 돌아와서 또 본연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청취자분들도 건강하시고요. 고객분들 많이 드셨나요? 지금까지 개그맨 이정수 씨, 김선희 원장 함께했습니다. 그동안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왜? 코웨이 모든 침대는 상단이 분리될까? 침대는 몸에 닿는 부분부터 오염되잖아. 더러운 상단을 분리해 언제든 새 터퍼로 그리고 전문가의 관리까지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200. 소영씨, 요즘 피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어바네이징 코렉터로 관리하고 있어요. 안티에이징, 예전엔 시간만 이기면 된다고 생각했죠. 이제 스트레스, 유해 환경으로 인한 도시형 노화까지 빈틈없이 관리해요. 아이오펠 어바네이징 코렉터. 빈틈없는 안티에이징, 이게 답이다. 당신이 현대자동차를 구입했거나 렌트, 리스를 했다면 당신은 지금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회원입니다. 주유, 쇼핑, 보험, 차량 관리까지 최대 200만 포인트로 즐기는 카라이프의 모든 것. 현대자동차 블루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안녕하세요. 하이마트 모델 수지입니다. 스마트폰 브랜드가 너무 많아서 고민될 때, 통신사 요금제가 너무 어렵고 복잡할 때, 이젠 하이마트에서 모두 비교하고 추천해주는 스마트 설계 받으세요.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도시의 여러분, 저 김연아는 평창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강원 평창수와 함께요. 해발 680m, 평창의 깨끗함을 담은 강원 평창수로 오늘도 힘내세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연아랑 마셔요. 캠핑 가요 고베아, 가족들과 즐거운 캠핑 가요 고베아, 행복한 캠핑. 캠핑 가요 고베아, 행복한 캠핑. 코코코베아, 코코코베아. 날아가고 싶다. 봄바람 타고. 타러 갈까요? 봄볕 하나에 봄바람 둘. 뭐해? 커피에 봄 타는 중입니다. 봄 맛있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맛. 넥심 모카골드. 점점 따뜻해집니다. 당신을 향한 SM5의 마음도. 올봄 SM5가 마련한 따뜻한 혜택. 프리미엄 세단 SM5를 36개월 2.9% 금리 혜택으로 특별하게 만나보세요. 4월 한 달간. Better and different. SM5 Nova. 네, 오늘 선물 받으실 분 휴대폰 합급 번호 7979번님 그리고 4296번님 두 분께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